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제 소개 영상에 이어서 첫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 해 동안에 걸쳐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토요일 날 미북 실무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이고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이후에 아마 3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수석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고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렬됐다고 그 결렬의 책임을 일단 미국에 전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좋은 토론을 했다, 이렇게 또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만남에서 뭔가 큰 성과가 나온다는 건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 1차 이 실무회담이라는 것은 서로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하고 또 처음 만나는 수석 대표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내공 이런 걸 한번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입장이 서로 합의가 되고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첫 협상이라는 거는 항상 어느 쪽이든 간에 또 어떤 협상이든 간에 서로 소위 맥시멀리스트 포지션, 최고의 요구를 가지고 나갑니다. 상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 마음에 드는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입장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기선제압을 위해서 심리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길이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은 협상 초기에 심리전 차원에서 상대방의 좀 기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당신들이 가져온 입장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 이게 협상에서 그냥 상식적인 거지 이게 새로운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실무회담에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갈지 안 갈지는 실무회담 한 번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앞으로 몇 차례 실무회담을 거쳐가지고 정상회담으로 갈 만한 그런 합의사항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정상회담에 갈지 안 갈지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 북한은 좀 과도한 기대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미국이 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 못 나간다, 계산법을 바꾸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새로운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존 볼턴 외교안보 보좌관을 해직을 시키면서 북한 비핵화 그 해법으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이 큰 실수였다 해서 현재 미북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책임을 또 존 볼턴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북한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존 볼턴을 해임시켰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아마 기대를 걸었을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이 좀 기대를 했을 만한 이유는 북한이 회담 날짜를 발표하자마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고, 미국이 분명히 이를 문제 삼을 만한 큰 도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고 그냥 협상에 예정된 협상이 그대로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자세로 나간 적은 지금까지 별로 없거든요. 대개 회담 날짜를 정하고 북한이 미국 뺨때기를 한 대 딱 때렸으면 회담을 하더라도 며칠 미루든지
뭔가 조금 뜸을 더 들이고 나갈 텐데 뺨을 한 대 맞고도 당신 협상 나오겠느냐 하니까 뭐 안 아프다 그러면서 지금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미국이 협상에 매달리고 절박해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좀 세게 치고 나가더라도 미국이 양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나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북한이 기대한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미국에다가 당신 제대로 숙제 안 해왔구나. 앞으로 연말까지 내 시간을 줄 테니까 제대로 숙제 안 오면 내가 미사일도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핵실험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겁박한 셈인데 북한이 무슨 배짱으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갑질하듯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북한의 핵실험 중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자기 공이라고 지금까지 자랑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단계가 할 실험을 다 하고 나서 회담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거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 안 되었으면 미국 간에 전쟁하고 있을 거다. 지금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핵실험 안 하는 것만 해도 자기 공이다. 이렇게 지금 떠벌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은한테 큰 약점을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자기 치적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걸 박탈당하느냐 하는 이 모든 재량을 김정은 손에다가 다 맡겨놨거든요. 김정은이 핵실험할 필요도 없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할 필요가 없더라도 일단 트럼프를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새로운 계산법을 안 가지고 나오면 나는 당신 대선 앞두고 이 당신의 그동안의 공적을 다 박탈할 수 있다. 좋게 이야기할 때 숙제 제대로 해가지고 오라. 이런 지금 협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트럼프가 자기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카드를 지금 김정은한테 안겨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 카드를 믿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여러 가지 협상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북 협상에서 북한에 지금 저렇게 당하는 밀리고 오히려 북한이 갑질하고 하는 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은 미 대선까지 당신이 내한테 고분고분하게 뭔가 양보를 안 하면 나는 당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한번 지금 미국에다가 한번 리마인드를 시킨 거죠. 북한이 그런 카드를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게 조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될 조치가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 그것은 핵무기 추가 생산을 막는 겁니다. 지금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3번 열렸지만 북한은 열심히 핵무기 만들고 있거든요. 핵무기 줄이기는 고사하고 계속 핵무기를 증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무기 증강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핵무기 원료가 되는 핵물질,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막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 완전한 핵물질 생산 동결, 이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다 폐기하고 반출하고, 이게 진짜 비핵화죠.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런 핵무기, 핵물질을 다 반출하더라도 계속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에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핵물질 생산 시설을 다 폐기를 하든지 불능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핵물질 생산 시설이 제일 중요한 게 5메가와트 원자로
재처리 시설, 삼중수소 생산 시설 이런 다 영변에 있고, 영변 밖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과 그리고 수소폭탄 만드는 데 필요한 리튬 6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설은 폐기가 당장 가능합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방사능 오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1, 2주일이면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폐기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5메가와트 원자로라든지 재처리 시설 같은 것은 그거는 워낙 방사능 오염이 심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체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해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가동 불가능하도록 영구 불능화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은 바로 폐기하고 또 어떤 시설은 영구 불능화하고, 폐기는 비핵화가 다 완료된 다음에 그거는 10년, 20년 걸리더라도 계속 해나가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북한이 신고한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 그리고 이런 거 생산시설,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 이게 누락하고 꼽을 쳐놓은 것은 없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이 신고와 검증입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모든 핵물질, 핵무기, 핵물질 생산시설 신고하고 바로 사찰을 받으면 다행이지만은 지금 미국에 대한 불신의 그 수준으로 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신고하고 검증받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고, 아마 폐기하기로 약속한 거, 당장 하게 돼 있는 시설들과 물질, 그거는 그 직전에 다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것 중에서 누락된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거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와 검증도 한꺼번에 되면 제일 좋지만은, 비핵화가 몇 단계 나눠지듯이 이것도 몇 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재개될 미북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뭔지, 미국의 협상 전략은 무엇이고 북한의 협상 전략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